안녕하세요. 성대사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좀 조용한 주식 두 개를 들고 오려고 해요. 조용하지만 나름 느낌이 있는 이런 주식을 들고 오려고 합니다. 방송하려고 합니다. 들고 오려고 방송하려고? 비슷한 얘기죠. 어쨌건 이 두 종목을 살펴볼 건데 일단 한 종목은 플랜티넷이에요. 너무 조용해서 지겨울 수 있어요. 저도 지겹도록 들고 있습니다. 이 플랜티넷을 보시면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 대량 거래를 시연하였습니다. 이 싹 잡아먹는 물량을 잡고 대량 거래가 빵 터져서 고가인 6,730원 24%를 찍고 꼬리를 쭉 달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 친구가 죽어도 깨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이탈은 무조건 사셔야 되고 이 자리 이탈하면 저 같은 경우도 손절을 각오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 문제 그 병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즉 주식은 차트를 볼 때 바로 근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걸 다 당겨서 봐야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당겨 왔어요. 저 차트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주식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다시 밑으로 된 박스권에 다시 들어오는 형태. 예를 들면 여기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식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조정권에 들어오죠. 지금까지 기다린 거 다 도로아미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여기서만 놀고 있다면 이 친구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응축하는 듯한 느낌까지 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몇 번째 지켜주고 있냐면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래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겹도록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이제 금요일날 의미 있는 양봉 하나가 떴는데 이격이 깔끔하게 5일선과 10일선이 모여 있어요. 이 5일선이 10일선을 이탈했으니까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페이크가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 플랜티넷이 오를 날아간다는 거나 절대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기법 중에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식은 제가 아는 2m로만 깨지지 않으면 손절할 이유가 없고 2m를 깨도 살짝 페이크 차원에서 소형수로 톡 깨놓고 돌아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봉을 보시면 이 주식은 중요한 자리 하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주봉에서 5주선의 이탈은 하락으로 봐요. 하락의 신호구나라고 보는데 5주선 이탈하지 않았고 10주선도 가깝기 때문에 10주선까지의 보시는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5주선이 10주선을 타고 딱 올라가는 중기 이렇게 이제 골드크로스가 됐네요. 중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5주선 이탈을 하지 않고 2주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2주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 거래량이 아예 전무하죠. 전무하면서 이렇게 2주간 속속이고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 대량 거래가 툭툭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주식의 현 위치가 월봉의 고가인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바닥에서 지금 탈출해 나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60개월을 쫙 잘 딛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한 번만 까딱 터져줘도 바로 상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량 거래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이꼬로 돈 이꼬로 힘 이꼬로 세력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 물량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라기보다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친구는 황금선까지도 오고 이걸 깨놓는 페이크까지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이 자리에 심하게 들어가지 않아 흔들할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월요일 같은 날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한번 툭 실어주면 그냥 뚫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여기서 첫 번째 급등에서 쭉 날아가서 이 꼬리까지 달고 어쩌고 하든 간에 첫 번째 급등에서 매도하지 않는 게 기본 규칙이고요. 상대리는 다음날 매도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과 자리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다 매물다가 좀 만만찮아요.
이 자리, 이 자리.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려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번에도 그 정도에 준하는 대량 거래가 터져주면 이 자리 매물대 소화가 끝납니다. 이 고가인 7,300원 어제 상한가 근처가 되죠. 이 정도까지도 보이고요. 일봉에서 거래량만 붙여주면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 벌써 제가 이 주식을 산 지가 여기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요쯤에서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이 주식에 관한 영상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8거래일째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스윙 투자자긴 한데 8거래일째까지 수익 안 날 때 잘 들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 너무 이뻐서 플랜티넷은 들고 있어요. 3, 4일, 4, 5일 안에 15%에서 50%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재미가 있는데 조금 길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물을 보면 나름 단단해요. 현금 유보율 1500%에 부채 비율 12%. 이 친구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배당 수익률이 2.87%, 3.41%, 작년에 5.49%, 은행이자가 요새 1.몇 프로도 안 되는데 5.49%면 대단하죠. 따라서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데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로 이 친구를 엮고 싶진 않아요. 방송에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배당에 관련한 뉴스와 공시가 뜨면 5% 이상 하겠다, 4% 이상 하겠다, 3몇 프로만 돼도 사실 배당 관련주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차트예요. 문제는 배당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떨어질 확률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는 깊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가 토탈 소프트예요. 역시 정치에 관한 민감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토탈 소프트의 이 차트는 사실 주봉에서 너무 이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주선이 이쁘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항상 그 캔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이 도지형 캔들 이런 캔들 하나의 변화를 의미해요.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요 3개월간의 추정이 5개월선을 이탈했고 지금 5개월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 중요한 자리에 앉겠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게임 끝이에요.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식은 바람둥이가 돼야 돼요. 왜 바람둥이가 돼야 되냐면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갖다 붙여요. 주식은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이래서 갈 거다. 또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다. 얼마 뒤에 무슨 발표가 있을 거다.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다 자꾸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요. 물론 본인한테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절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항상 언제든 차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너 싫어.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고 2,000개나 되는 여인이 있는데 굳이 그 주식 하나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절대 헤매고 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주식, 우량주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 사랑하는 주식, 그 너무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착각과 환상이 생기게 되고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반영되는 이런 캔들이 생겼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페이크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때의 거래량이에요. 이때의 거래량과 이거.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 변곡점에 대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만만찮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당연히 저걸 그대로 땡겨오면 당연히 여기를 못 듣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군가 돌파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돌파 시도. 실패. 밀렸죠. 밀렸는데 다중바닥에서 바닥을 잘 지키고 있어요. 자, 실패는 했지만 다시 여기서 안 밀리겠다는 얘기인데 요 바닥권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했어요. 땅. 근데 떨어졌죠. 요 폭이 8%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손실이 고점 잡으신 분들은 8% 손해보겠죠.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도 깨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황금선 교체 이빨에 붙여놨죠. 최대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월요일날 당연히 평균 단가 올라가니까 월요일날 오선이 좀 따라 올라가면서 이격이 다 모일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죄송합니다. 높게 떠서만 출발하지 않으면 요번째 매수 라고 요 저점 깨면 매도입니다. 간단하죠. 손절폭은 작고 이 주식이 여기서 만약에 이쁜 도지형 양봉이나 깔끔한 양봉이나 양봉이나 떴다 하면은 순간 거래량만 딱 실려주면 툭 튀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증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툭 툭. 저는 이 긴 꼬리를 절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주식 핸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는데 긴 꼬리 음봉이나 긴 꼬리는 무조건 안 좋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도 쭉쭉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긴 꼬리가 왜 생겼으며 어느 위치에 생겼고 어디를 맞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립니다. 저는 이 긴 꼬리를 되게 좋게 봐요. 아, 누군가 돈을 싣고 들어왔구나. 엄청 많이 싣고 들어오진 않았죠. 당연히 떨어지고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토탈 소포트의 재물을 보면 무엇하고 엮여 있든 간에 어떤 테마하고 엮여 있든 간에 상장 폐지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재무 정도는 잘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215에 82%인데 아주 튼튼하지만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정말로 지뢰밭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기기 전에는 상장 폐지 당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주식은 재무 한번 잘못 공부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당하는 지뢰밭이 있어요. 상당 기본적인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서 나머지를 테마와 이슈로 엮어서 그 종목을 판단을 하고 월봉과 주봉에서 추세를 확인해서 일봉에서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건 제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은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 그냥 저는 구독자분들이 꼭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권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추세와 변곡점, 지지와 저항,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거는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모든 기술적인 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거나 부채가 많고 영업이익 적자가 심해지는 회사는 순간 급등할 수 있어도 언제든 큰 지뢰를 밟게 되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토탈스포트하고 플랜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토탈스포트와 플랜틴에서 테마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방송에 좀 언급거리가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